야당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워서 혹은 지기현 판사가 싫어서 여당이 사법개혁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일단 내란, 정확히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했습니다. 저 사고 안 낸 사람 보험료를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고를 말이 됩니까? 많이 안 낸 됩니까?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은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과 같다는 생각이 김민석 사실은 총리, 듭니다. 많은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역시 조금 김민석 전에 총리도 사실은 민주당 제가 의원들처럼 우리 내란만 나 의원님께서 저와 제가 같이 정치를 지금 오래 질문하는 하셨는데 것은 오선을 하신 무엇이냐? 분이 조용히 해주십시오. 대정부 질문의 자리를 저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자, 불가피하게 김민석 총리, 이런 방식으로밖에 답변드릴 김민석 수밖에 총리, 없겠다는 답변 똑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십시오. 총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이 말 구체적인 지적을 하려는데 해주십시오. 지금 또 내란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내란 정식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진 내란을 않지만 이유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국제국가로 만들지 생각합니다. 마십시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던 이유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마 내란 중심만 외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현 정권의 동력을 삼아서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김민석 총리에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면서 뭐 계속 뭐 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이미 관련자들은 재판을 다 받고 있고 또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를 또 하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런 주장에 있어서 이 김민석 총리의 주장을 정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돼 있는가, 갖춰져 있는가 자세가,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번에 구성된 국민의힘 체제라든지 또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든지 이 국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사과하고 정말 이 본인들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는가, 이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뭐 결국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 상당 부분 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의 저런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격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야당을 공격하는 이야기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떳떳하게 이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또 아닌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여당을 공격함에 있어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스스로가 떳떳하게 또 이것을 상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란 프레임만 걸면 그게 다 만병통치약이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저렇게 비판했었는데,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수정을 발의했고, 이게 또 법무부가 법관 추천위의 구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더 큰 위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비판이에요. 정확한 내란 전담 재판부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는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침대 재판한다, 고의로 지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내란 재판 빨리 속전속결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국정농단 재판보다 빠르고, 글쎄요, 이거 단순 비교는 없지만 대장동 재판은 거의 6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왜 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만 속도전을 요구하냐, 이런 야당의 비판도 있어요. 글쎄요. 단순 기간만 가지고 비교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부가 지금 형사 재판을 하면서 12월 정도에 심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예정이라는 것도 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2월에 심리가 종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선고는 그러면 결국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 그러면 벌써 올해 12월이면 작년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 1년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결국 횟수로만 따지면 비상계엄이 있었던지 그 내란 혐의가 있었던지 3년 만에 선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혐의이고 우리나라의 국본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말고도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걸석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고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있었던 주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했던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항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예. 사실상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사실 스스로 사법부가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글쎄 이것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불신의 연장선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이 위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두고 또 법무부가 이 재판 판사에 대한 입김을 불어넣는 거 아니냐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5위 만나봤습니다.